네, 안녕하십니까.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.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.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죠. 경제부총리께서도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전망 발표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.2%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. 따라서 작년 말 기준으로 2.7%로 전망을 했었는데 2.4%에서 2.5% 정도로 낮췄습니다. 자, 이것은 추경 예산이 집행되는 전제하에 해서 더 좀 걱정스러운데요. OECD에서는 작년 11월, 올해 3월,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각각 2.8%, 2.6%, 그리고 2.4%로 계속 하향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. 국제 연구기관이죠. KDI에서도 2.6에서 2.4%로 2019년 5월 달에 내렸습니다. 이렇게 된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든가 우리나라 어떤 그런 내수의 취약성, 즉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과 그리고 주 52시간으로 해서 산업의 위축,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올해의 물가 상승률도 한국은행에서는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. 당초에는 1.6%로 봤었는데 다시 조정을 해서 0.9%로 좀 1%가 안 되는 쪽으로 물가 상승률을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경쟁수지 흑자 규모도 작년 말에는 640억 달러 정도로 봤었는데 최근에 이제 감소시켰죠. 인하했는데 605억 달러 정도로 해서 작년 말 대비 35억 달러 정도로 전망치를 축소했다는 겁니다.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우리나라의 금리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. 즉 하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압력이 나오는 거죠. 따라서 가계부채라든가 어떤 우리 국민 서민들의 경제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이럴 때는요, 수익형 부동산 쪽에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고요. 그리고 은행 예적금으로 해서 노후생활 하는 분들은 상당히 취약한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겠죠. 자,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0.7%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. 소비자 심리지수는 97.5포인트로 100이 안 되고 있어요, 여전히. 제조업 BSI 지수 같은 경우는 훨씬 못 미치죠. 75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89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하고 있다는 거죠. 즉 지난달에 41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.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수준의 외환 보유고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세계 9위 수준인데요.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4,030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, 주가 지수입니다. 월봉 차트 기준입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4.35%가 올랐습니다. 반면에 코스닥은 0.85%가 내렸고요. 미국이나 중국 쪽 주식 주가 지수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세계 경제 중에서 두 거인인 미국과 중국은 코스피 그러니까 캔들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좀 호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.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금리 보겠습니다. 저는 금리는 매우 중요시 생각하는데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1.496%로 2019년 6월달 평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 전월에 비해서는 0.183%포인트가 내렸거든요. 상당히 많이 내린 겁니다. 월 평균이기 때문에. 은행권 최고금리가 종전에 2.1%였는데 1.8%로 0.3%포인트 내렸습니다.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코픽스 금리죠. 대출 받을 적용되는 금리인데 잔액 기준은 0.01%가 내려서 지금 2%가 나오고 있고요. 신규 취급액 기준은 1.85%,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종전에 4%대 이랬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는 3%대 또는 2%대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환율은요,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떨어졌었죠. 그래서 지난달에는 1180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, 최근에는 1174원 정도,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약간 내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환율은요, 1달러에 1000원 정도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. 적당하다고 보는데,
거기에 비해서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다.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좋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렇게 서민경제라기보다는 해외 경제 갈 때는 좀 자금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.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. 반면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여행 올 수 있는 여행 수지는 많이 좀 개선될 거로 보여집니다. 통화량은요, M2조 총통화 이 부분은 6.6% 정도로 여전히 지금 호황세에 있긴 합니다. 반면에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원자재입니다. 두바이유죠.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배럴당 $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좀 많이 내린 거죠. 9달러 정도 내렸는데요.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그 석유 수출국 간의 어떤 감산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반면에 금 시세는요, $76 올랐습니다. 온스당. 그래서, 1283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은, 세계 경제가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금 쪽에 자금이 좀 몰리지 않았는가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따라서 저도 상담을 해보면,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, 골드뱅킹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달러 예금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강달러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. 따라서 우리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는 좀 몰라도 국내 원화 예금도 당연히 하지만 달러 예금에 좀 많이 하고 있고요. 반면에 위안화 예금은 많이 감소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거다라고 보는 세력이 많은 거로 볼 수 있겠죠. 자, 부동산은요, 최근에 재건축 시장이 다시 조금, 화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,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, 기타 여러 가지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, 좀 어려움은 있지만, 그 기대 가치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, 특히 서울의 강남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,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살아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반면에 기타 지역, 뭐 지방권이라든가 산업경기 안 좋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약세라든가 아니면 하락 이렇게 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은 양극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주택 매매가격 지수라든가 전세가격 지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컨설팅 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